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지력으로 돌아온 예지쌤입니다. 오늘은 예지 있는 국어 생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책 읽어주는 예쁜 언니와 누나로 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조금은 발칙한 문학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재밌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 작품은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주 짧은 단편도 아니고 아주 긴 장편도 아닌 140페이지 정도 되는 중편 소설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여러분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소설은 또한 여로용 구조의 대표작으로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여로용 구조란 주인공이 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체로는 주인공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여로용 구조의 대표작인 만세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주인공은 이승화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라고 하면 1918년, 즉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간략한 줄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 유학 중인 주인공이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전보에는 부인이 몹시 위독하니 급히 출발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엄청 급하게 출발해야 될 것 같은 순간임에도 주인공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적미적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던 술집 여종업원과 노닥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길을 떠나서 가는 중간에도 그동안 관심이 있던 여자네 집에 들리는 등 굉장히 철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주인공의 태도도 여정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요.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순사들의 어떤 불신검문을 받고 소지품 검사를 당하고 그리고 너 도대체 조선에 왜 가는 건데 막 이런 추궁을 받게 되면서 주인공은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공이 현실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모습을 좀 극대화해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부산으로 향하는 연락선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배 안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지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옷을 벗고 있으면 누가 일본인이고 누가 조선인이지 서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주인공이 듣게 되는데요. 일본인들이 어떻게 조선인들을 착취를 할 것인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강제징용에 감언이설로 조선인들을 어떻게 꼬여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주인공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조선의 현실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주인공은 부산항에 도착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기억을 하고 있던 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진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 거리의 모습처럼 꾸며진 부산의 모습을 접하게 된 주인공은 정말 약간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부산을 떠난 주인공은 김천으로 갑니다. 그 김천은 주인공의 형님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건 역시 이미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땅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땅도 비싸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은 또 심란함을 느끼게 되죠. 김천을 떠난 주인공은 이제 본가가 있는 서울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갓을 파는 장수를 만나서 그 사람과 공동묘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헌병대가 들이닥쳐서 그 갓장수를 체포해 가고 또한 정찰을 위해서 머물게 된 곳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결박당한 조선인들을 보게 된 주인공은 매우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곳은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다. 정말 이곳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조선은 묘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도착한 본가는 역시 지금의 조선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본가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은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인이 숨을 거두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다시 동경으로 도망가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지문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요. 그 목욕탕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 그리고 주인공이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야 라고 분노하는 거, 그리고 주인공이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술집 여종업원인 정자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편지 안에 조선의 현재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지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개 다 일제치하 하에서의 이제 조선의 비참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로용 구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주목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동경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김천, 김천에서 서울,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 주인공의 어떤 생각이 변화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쌤이 여러분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매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발칙한 문학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소설을 읽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뭐야, 너 주인공 완전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작가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찌질하다 싶을 정도로 주인공에 대해서 좀 가혹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는 과연 왜 이렇게 주인공을 설정을 한 걸까요? 그리고 끝에 주인공은 왜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무덤에서 도망가는 형태로 동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학의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는 건 우리가 주인공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문학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인공이 이런 찌질하고 안 좋은 생각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부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는데도 그거 내 알바 아니야, 돈이나 보내줘 뭐 이러고 있다든가, 부산에 도착해서도 술집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독자들 입장에서는 주인공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기가 다소 어렵겠죠. 그런데 이 철없는 주인공조차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그걸 보면서 같이 분노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인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불공평한 상황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은 더욱더 격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주인공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라고 분노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무언가 바꿔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동경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한 할 수 있었겠죠. 특히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 1918년, 그래서 3.1운동 직전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작가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설정을 한 게 괜히 설정한 장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3.1운동을 통해서 들고 일어나는 이제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인공은 다시 동경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런 주인공의 행동을 은연중에 작가가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메시지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다라 그러면 문학 작품의 이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 줄거리만 읽어서는 내가 문학 작품을 봤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 라는 생각 또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쌤과 문학을 보는 시각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가의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나가는 즐거움 여러분과 같이 느껴보면 좋겠죠? 지금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숨겨진 메시지까지 읽어보는 매 눈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책을 읽게 되면 더욱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다음번에는 쌤하고 같이 한번 책을 읽어보자 라고 여러분 약속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쌤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쌤은 더욱더 눈과 귀가 즐거운 그런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세요.